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기기를 만든 브랜드는 MBL입니다. 독일의 MBL이라는 브랜드죠. MBL 가장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스피커죠. 스피커 보면 약간 꽃봉오리 같은 라멜레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보면 이게 무지향성이라고 해가지고 사방으로 소리가 펼쳐지는 360도 사운드를 구사하는 그런 스피커죠. 그렇죠. 네. 걔네 출발은 그 라디알 스트랄러 네. 무지향 스피커였고, 그거를 제대로 울리기 위해서부터 이제 네. 그 일렉트로닉스 앰프 뭐 그렇죠. 9011,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톤다운을 시킨 네. 9008A 뭐 이런 게 막 나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MBL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은 그 일렉트로닉 주변 기기도 MBL로 통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거의 진짜 마피아들처럼 자기네들끼리만 잘 어울립니다, 아주. 네. 예, 그리고 실제로 MBL 스피커에 뭐 다른 앰프를 붙여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거는 또 MBL 기기랑 물렸을 때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라디얼 스트랄러 스피커랑 매칭은 네. 특히 파워 앰프는 MBL이 가장 네. 그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6010D 같은 경우는 다른 파워 앰프랑 붙여도 되게 맞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스피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부에 있는 주변 기기들과의 상성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MBL에서 기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많이 소스 기기도 만들고 프리앰프, 파워앰프 물론 많이 만들었는데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시도를 좀 했었어요, 하기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C 라인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라인이었어요. CORONA. 네. 근데 이제 팬데믹 병명하고 이제 발음이 겹치는 바람에 네. 카덴자로 바꿨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MBL에서는 좀 엔트리 라인인데 얘는 이제 C41 네. 4로 시작하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노블 라인에서 N31이 CD 대기였는데 네. 걔도 룬 네트워크 모듈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C 카덴츠 라인에서 예. 처음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네.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41, 이 기기가 어떤 기기인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굉장히 셰시가 아주 그 탱크 같은 묵직함도 있고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중앙에 보면은 이제 앞 노브가 하나 있고 그 상단에 뭐 이런 버튼들 간단하게 마련한 모습이고요. 중앙에 디스플레이 아주 깔끔하고 미니멀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예. 전반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이제 후면 쪽 단자들을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디지털 입력만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없어요. 디지털 입력은 USB B 타입, 그 다음에 광, 동축, 뭐 AS, EBU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요. 디지털 출력도 하나 있습니다. 동축 출력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은 RCA 한 조, XLR 한 조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 정체가 뭐냐? 일단은 DAC가 내장돼 있고요. 네트워크 렌더러도 내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노브가 볼륨 조절을 위한 그렇죠. 노브로 또 사용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룬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덱인데 볼륨 조절도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룬 지원되고 UPnP, DLNA 그렇죠. 지원을 하고요. 네. 에어플레이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DA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표님, DAC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의 칩을 쓴다는 얘기는 공개를 안 했는데요. 해외 이제 그 안에 내부 사진을 보니까 네. 미국 ESS 사브레 칩을 쓰는 걸로 네.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상위 N31 CD 대역에서는 네. ESS의 9018 K2M 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 사진상으로도 그렇고 ESS 칩을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대부분 이렇게 뭐 중저가들 뭐 이런 기기들은 DAC 쪽은 이제 좀 살짝 그레이드가 좀 낮고 네트워크 스트리밍 렌더러 쪽에 좀 물량 많이 투입을 하고 뭐 그런데 DAC 쪽에 얘네는 좀 독자적인
기술들을 좀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투루피크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네. 저도 이거는 좀 생소한데 투루피크 테크놀로지 이게 뭘까요? 그 N3의 CD 덱 때도 이제 그 트루피크 테크놀로지를 좀 입혔었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딱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트루피크 테크놀로지, 트루피크 기술을 적용을 안 했을 때는 예. 원래 그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을 했을 때 예. 위아래가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클리핑 부분을 예, 그러니까 잘라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뜨니까 예. 그거를 이거 고장 난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잘라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네는 그거를 완전 오리지널 아날로그 파형이 그대로 원복이 되게끔 네. 그러려면은 잘라내지 않는 부분을 예. 보상을 시켜줘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CD나 기존의 DAC 컨버터는 3dB 정도에서 그거를 잘라냈었는데 얘는 네. 그거를 추가로 3dB를 헤드룸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날로그 신호도 충분히 클리핑 없이 네. 복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얘네는 트루피크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그러니까 DAC 디지털 필터에서 예. 일어나는 얘네만의 어떤 독자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C31의 후속기면서 완전한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전용 기기로 태어난 것 같은데 그 C31에서는 이제 CDP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은 이제 없애버리고 빼고. 근데 이제 CD 쪽에서 이제 양자화되어 있는 시민트피스 44.1kHz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자적인 좀 연구를 통해서 그거의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좀 많은 좀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런 거의 일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 보면은 볼륨이 달려 있어요. 아날로그 입력까지 받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데 일단은 볼륨이 있어가지고 파워앰프와 직결이 가능합니다. 이쪽 MBL에서는 자사의 파워앰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직결을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볼륨 조절이 이제 그 DAC 칩 상태에서 예. 디지털 도메인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따로 아날로그 버퍼단도 없이 예. 지금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덱인데 볼륨 조절이 된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날로그 버퍼단에서 포텐시오미터를 그걸 깎아내고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어떤 또 프리앰프랑 매칭이 필요하고 그렇게 권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는 그런 아날로그 포텐시오미터나 아날로그 버퍼단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디지털 도메인에서 볼륨을 조절한 상태에서 곧바로 네. 자사 파워앰프랑 매칭을 하게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미국 MSB도 DAC랑 자기네 파워앰프랑 그렇죠. 직결을. 그러니까 걔네는 엄밀하게 말해서 직결이 아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자기네가 이제 프리앰프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들어있어요. 왜 그게 이제 직결이냐. 그렇죠. 아날로그 입력도 심지어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는 어떤 아날로그 버퍼단에서 오히려 음질 열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순수하게 디지털 도메인에서 곧바로 네. 출력을 해갖고 지금 이제 파워앰프랑 만나는 그런 설계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타사의 프리앰프를 쓰면은 또 매칭로를 또 그렇다고 배제하진 또 않아요. 아, 맞아요. 예. 간단히 이제 운영 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UPnP DLNA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룬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에어플레이 대응하고 근데 자체 리모트 앱은 아직 없습니다. 예,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인데 대신 이제 범용 UPnP 앱들, 그렇죠. 버블 UPnP나 그리고 M 커넥트, 네. M 커넥트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잘 붙습니다. 예, 잘 붙고 그리고 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룬에서 바로 뭐 타이달 진입하거나 뭐 이런 거 다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오디오 파일을 좀 겨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사 앱이 일단은 현재는 없고, 네. 그리고 룬을 전폭적으로 좀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룬을 통해서 타이달이나 이제 코브즈를 써라. 그리고 네. 그래도 다른 사람 룬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UPnP를 좀 마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대응하는 그 해상도는 PCM은 24192까지 대응을 하고 DSD는 아쉽지만 64까지만 64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테스트하는데 사용한 기기 설명 잠깐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프리앰프는 따로 썼어요. 클래스 델타 프리앰프 사용을 했고요. 파워앰프는 패스랩스
XA 60.5 모노블럭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윌슨 오디오의 샤샤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언제나처럼 세 곡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쭉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I don't know where we're going. I've no idea how this will end. From the beginning, I've been swimming in the current of your skin. The autumn rains turned into thunderstorms. The waters rose. I was drowning in your arms. When I woke up in the morning, I was breathing, oh, I was alive. I saw another country in your eyes. Looking out across the nighttime, city wings or sleepless eyes, hear his voice shake my window, sweet seducing sigh.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곡은 카산드라 윌슨의 Another Country,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클 잭슨의 곡을 기타 연주로 좀 새롭게 재해석한 휴먼 네이처, 세 번째는 라이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에서 한 곡 들어보셨는데, 저는 이게 보컬곡 이런 거 딱 들어보면은 제가 비교 시청을 조금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 사용하는 룬 코어에다가 MSB DAC를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듣다가 MBL C41로 딱 들어오면은 소리가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 좀 낮아요. 그리고 되게 좀 푸근한 느낌? 네. 그리고 음색적인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더 푸근하게 사람을 좀 이렇게 안아주는 네. 소릿결도 그렇게 이렇게 막 깍쟁이처럼, 그러니까 MSB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골격이 막 뚜렷하고 상당히 좀 자기 주장이 많이 있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고, 얘는 좀 더 부드럽습니다 보면. 네. 온건하고 약간. 그러니까 MSB 저 덱은 좀 남자들이 진군을 한다, 군인들이 진군을 한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약간 분석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근데 얘는 C41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색채는 좀 옅은 편이에요, MSB에 비해서는. 네. 하지만은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러니까 DAC를 내장한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비하면은 네. 상당히 묵직하다, 네. 중량감이 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하나하나 음을 정확히 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들었던 그 피아노 협주곡, 거기서는
음들이 정말 견고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 ESS 칩을 쓰는데도 이렇게 음이 견고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그렇죠. ESS는 좀 더 화려하고. 그렇죠.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아주 섬세하게 막 구획 정리해서 예. 좀 이렇게 예쁘게 내주는 스타일인데 얘는 예. 그런 거와는 완전 좀 결이 완전 다른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곡에서는 이게 되게 스테이징을 되게 넓게 가져간다. 네. 그리고 이미지들이 되게 또렷또렷하게 네. 물론 이건 이제 윌슨 오디오 스피커 더욱더 크게 봤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무대를 되게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어차피 얘가 지금 소스 기기체 첨단에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무대를 활짝 펼쳐주는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곡 뭐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 좀 기본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뭐 리뷰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 MBL 프리앰프 있잖아요. 그 음색이 조금 생각은 나요. 예,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소리가 막 엄청 막 민첩하고 막 이런 쪽보다는 좀 지긋하게 눌러주는. 네. 예, 그래서 기타 소리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어떤 촉감 이런 걸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좀 페임이 깊은, 예, 페임이 깊고 촐랑대면서 이렇게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딱 막 나가는 이런 거랑 아니고. 거리가 멀어요. 막 화려하게 이게 들뜬 막 이런 소리보다는 차분하게 조금 가라앉아 있으면서 대신 깊이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한 약간 그런 사운드. 그래서 이제 예. 그 곡들 계속 들으면서 코나님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눈 게, 예. 야, 이게 스트리밍 음원이 아니라 마치 CD를 듣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형체가 있는 그 피지컬 디스크를 넣어서 예. 그런 듣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맞다, 지금 스트리밍 음원인데 네. 그 정도로 그 기존의 스트리머들 네트워크 플레이어하고는 촉감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묵직하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중량감이 느껴진다. 이런 네. 쪽으로 많이 차이를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24비트 음원이 뭐 최고다.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쪽에서도 이제 24비트 음원들을 많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 들어보면은 저는 16비트 44.1kHz 규격으로 그 CD에 담긴 음원을 리핑해서 웨이브 파일로 추출해서 들으면 그게 음질은 제일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게 세 번째 곡 이런 그 대표성 뭐 피아노 협주곡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가장 이제 넓은데 이런 곡에서도 뭐 이렇게 정말 요즘 그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막 서비스 때는 24비트 음원 대비 뭐 다이내믹 레인지가 딸린다던가 네. 그런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이게 제 나스에 있는 제가 리핑한 음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트루피크 기술의 어떤 예.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네. 대표성 곡에서는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비해서 다른 네트워크 덱에 비해서 좀 예. 헤드룸이 넓다, 좀 예. 여유가 있다 그래갖고 얘는 볼륨을 더 크게 올려도 뭐 클리핑이나 예. 뭐 이렇게 소리를 막 찢어지는 소리는 안 날 것 같은 좀 예. 여유가 느껴졌어요. 맞아요. 예. 예, 전체적인 이런 그 대편성 이런 데서도 무대가 상당히 넓고, 예, 안 길이도 꽤 충분히 나오고, 예, 그런 사운드.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이 MBL만의 사운드 컬러는 오히려 이 C41 같은 네. 좀 소스 기기에서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010D 프리앰프나 다른 이제 뭐 노블라인, 카덴츠 라인의 프리앰프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무색무취한 그런 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이 파워앰프는 드라이브 그 걔네의 어떤 그 라디알 스트랄러를 네. 완전 드라이빙 하려고 네.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네. 이 소스 기기의 어떤 얘네만이 추구하는 색깔은 오히려 소스 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더 묵직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징을 되게 넓게 가져가고 이미지를 되게 정확하게 또렷하게 맺히는 네. 그런 쪽에 얘네가 포커싱을 맞춘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 음색적인 뭐 그런 특성들 이런 거 측면에서 요즘에 참 보기 힘든 독자적인 그 영역이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MBL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그렇죠. 전용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DAC가 나온 것 같고 그 프리앰프 또 기능 볼륨 조절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다양할 것 같고요.
꼭 NBL 쓰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상당히 음색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네. 네,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전용 앱이라든지 네. 그 어떤 인터페이스 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네, 네. 또 요즘 유행하는 무슨 아날로그 입력도 없고 네. 하지만은 어떤 그 모든 걸 좀 보상을 해주는 게 일단 룬이 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이 정도로 다이내믹스하고 헤드룸에 네. 여유가 있는 이런 어떤 색깔 이런 거는 참 드문 경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NBL에서 오랜만에 나온 신제품입니다. C41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